법무법인 태평양의 노태석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태석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와 다오 등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명하 박사님께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디파이인데, 앞에 발표자분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세파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유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디파이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디파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가 기존의 전통 금융 서비스와 별개의 서비스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있는 가운데서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금융 서비스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디파이의 핵심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이용의 이 대상물이라는 게 가상자산이라는 거고, 현재 전통금융 서비스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제 금전으로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제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이게 이제 기존 규제 체계 틀 내에 포섭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제도화된 뒷받침이 있어야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우리 발표자님께서도 요 규제 설계 방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적인 정합성, 그 다음에 규제에 따른 이 입법 불비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규제 틀을 마련하는 방법은 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틀에 우겨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에 맞게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을 해서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규제 틀, 새롭게 규제 틀 마련하는 그 방안에는 약간의 공적인 규제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규제 형태로 우선 시장의 질서를 잡은 다음에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공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익명성과 초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전통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새로운 틀을 마련할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표자의 의견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 이제 가상자산이 금전으로 인정이 안 돼서 이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통용되는 가상자산이 일반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화폐의 성격을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는 결국 기존 금융 서비스와 큰 차이점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 규제의 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활용한 엣지 서비스, 이거는 뭐 가상자산을 맡기고 가상자산으로 이자를 받고 가상자산으로 뭐 되찾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범위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상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열거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사한 거는 보관관리업이지만 엣지 서비스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관관리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곤란한 거는 그게 가상자산을 활용한 엣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자산이 금전이라고 봤을 때는 금전에 대한 엣지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하는 업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으로 포섭이 된다면 규제 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이 규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뭐 주안점을 이용자 보호에 두느냐 산업 발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규제 설계자들의 입법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양극단에 뭐 치우치지 않고 이 중용의 덕을 살려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용자 보호할 수 있는 규제 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고민거리겠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파이, 다오, 덱스 같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태도는 규제 설계자보단 이용하는 사람의 수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를 규제 마련하는 규제 당국자들이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뭐 쉽게 인정은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할 때의 규제 방향 정립에 있어서 그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되 시장이 자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규제 영역을 마련을 하고 필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좀 설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 드리면서 제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태석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약 10분 정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잘 들었는데, 사실 제가 다는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 좀 축약되어 있는 좀 느낌이라서 그 내용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요. 저도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이제 금융 분야 쪽에서 소비자나 아니면 그 전자금융 또 디지털금융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들 그다음에 토큰들은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른지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토론하는 내용에서는 우선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발표문 중에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제 법적 규제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김영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률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문화, 관행 등이 그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나 문화 등이 그 자체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결함, 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대한 그 결함을 약간 규칙으로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뭐 관행이라는 것이 고착화된다면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법들은 또 바뀌어야겠죠. 근데 지금 양상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기술이 소수자에 의해서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법 보고 변화하라고 빨리 일명 잡고 이끌어가는
법이 안 바뀌면 안 된다. 법이 바뀌어야지 이 기술을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등이 바뀌어야지만 그 제도가 다 따라가고 그다음에 기술이 온전하게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이며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들이 막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술과 그 법이나 사회 문화가 갖고 있는 한 그 점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점을 이뤄가서 기술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까지 법이 그만큼을 보장하지 않는 약간의 좀 중간적으로 약간 법이 좀 조화를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디파이나 그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그 디파이에 대한 그 주장들이나 기술이 법 규제 당국자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에게 법 전문가들에게 이 규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나 이용자들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뭐 해외 미국에서의 다오 형태로서 여러 가지 그 토큰이 발행된 것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이용자들은 일반 투자자나 일반 소비자 또는 일반 이용자라고 불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 기술이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떻게 활용되면 좋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것이 과연 정말 실제 자산인지 아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걸 갖고 자산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법에 대해서 좀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측면이 있어서 좀 현 상황이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들이 발전했을 때 그 기술을 악용하는 걸 악용돼서 여러 가지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분명히 법이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법이 따라가더라도 그 최소한도로는 그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보호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또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EU의 미카인데요. 그 암호자산에 관한 법률안인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발행자나 아니면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기술력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런 걸 마련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파이에 대한 그 규제 정비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이용자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그 디파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용자 보호를 할 때 전문가, 그러니까 디파이의 운영자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운영자들은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전문적으로 그걸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디파이 시스템의 운영자가 아닌 디파이 시스템을 순수하게 이용하는 자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 운영자들에 대한 규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현재 미카의 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암호자산이나 암호자산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등을 좀 포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익명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익명성이 과연 이용자 보호에 좋은지는 좀 상당히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도 그 기존에 만약에 이걸 이용하는 이용 정보에 대한 기록이라면 익명성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자산으로 분류돼서 자산의 안전성, 그다음에 자산을 그 사람의 소유로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포기하고 그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에 대한 방안이 좀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한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포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민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님께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발표자께서 이제 디파이에 배경되는 제도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다오나 아니면 이제 토큰의 유통 방식이 이제 계속 뭐 진화하고 있다 그럴까요?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ICO, IDO, DEX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까지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를 보면서 이제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루다 테라 사태 이후에 디파이에 대한 평가나 기대가 이제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파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유니스왑, 스시스왑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천재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동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디파이라는 게 기존의 금융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건 뭔가 새로운 모델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믿었던 이런 디파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고민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나름대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업계에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디파이에 대한 정의가 아주 이제 조악하다 그럴까요? 조악하게는 이제 그냥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금융 상품이면은 뭐 다 디파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사기성이 좀 많은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누군 금융기관이 사실은 없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자산을 넣고 최종적으로 거기로부터 이제 수익을 얻어 가는데 전통적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뭔가가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주체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 그 전에 그런 금융 시스템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라파이라고 이제 발표자께서 정의해 주신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결국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디파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무상 이제 디파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이슈는 뭐냐면 과연 우리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아까 이제 노태석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디파이가 가상자산을 다루긴 다루는데 이제 특근법에서 말하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대상이 되려면 거기에 이제 일정한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내가 이제 그 디파이라는 상품을 설령 설계했더라도 실제 자금의 운용이나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한다거나 뭘 하면 얘가 알아서 돌아가고 알아서 수익을 분배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디파이 업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디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그것들이 동작되게 놔두는 거지 실제로 자산을 직접 관리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디파이 사업자가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디파이 사업자는 이제 특검법상의 그런 규제를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게 사실 디파이 업체들의 가장 이제 실무적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디파이, 파이낸스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관련된 규제, 외환 관련된 규제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해석상으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은 금융 관련된 규제는 여기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도 가상자산은 외환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파이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 그리고 자금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기존의 금융이나 외환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저희 실무적인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루나나 테라 사태 이후에 디파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터티, 법적 책임의 주체에 대한 얘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금융자산의 보관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을 만든 그 사업자에 대해서 과연 이 운용에 따른 손실이나 이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시킬 거냐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흔히 저도 이제 다양한 디파이 상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BM 알고리즘을 보지만 언뜻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동작할지 아닐지는 정말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분이 아니면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BM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금융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디파이 상품에 대한 또는 디파이 기관에 대한 해킹 이슈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통제 미비에 따른 그런 이제 횡령이나 배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킹이나 이런 이슈들을 과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주체가 애매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그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 주신 결국은 이제 디파이에 대한 규제나 이런 입법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제 그 이슈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는 현상보다는 실질이랄까요? 그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파이라고 하는 상품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가끔씩 고객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것들을 입법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법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토대에 대해 있는 그 제도적인 차이점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규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디파이가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상자산의 어떤 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상품이나 외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금 이제 미카 얘기도 하셨고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입법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입법 방향이 정리가 되면 사실은 그에 맞게 디파이도 하나씩 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조금 더 펀더멘탈한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룰 때 이 전체적인 통일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하 박사님과 세 분 토론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인 그 디파이에 관해서 규제의 유연한 접근과 그리고 신중한 접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세 분의 토론 발언에 맞춰서 발제를 주셨던 김명하 박사님의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이내의 시간에서 김명하 박사님 가능하신 대로 그 토론자분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 토론자 분들의 소중한 고견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아직 고민 중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규제의 설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또 규제의 지금 현행 규제와 새로 계속 설계가 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행 규제들하고 그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 또는 실제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디파이, 그리고 현상을 뛰어넘는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 요소, 특히 기존의 금융 구조나 외환 관리 규제 체계들하고 이어지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점을 마련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장 신뢰 보호를 위해서 어떤 공개 의무라든지 운영 관리자 또는 개발자들에게 일정한 책임 요소들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소중한 토론 의견들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세 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법안들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니스는 날로 다르게 개발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규제가 아무리 그 현상에 집중해서 따라간다고 한들 계속 그 규제를 비껴가는 또는 규제 영역 밖의 서비스 모델들은 계속 나올 테고요. 그렇다면 그 금융 규제에서 핵심으로 취하고 있는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로 갈 것인데 문제는 이 동일 상품인가, 동일 서비스인가 또는 동일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엔드 유저,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 보호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디파이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이 산업 참여자의 지위를 조금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또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 투자자나 전문 그 소비자 이상의 그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의 투자자, 전문 투자자의 설계 자체가 법정 통화라든지 법정 재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산 평가 구조라든지 전문 투자자의 지위 그리고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 설계에 대한 내용도 다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논의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가상자산,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제하고 또는 특징화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함께 이어져야 아까 말씀 주신 금융규제로서의 디지털 자산 또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기능별로 이 각각의 토큰들이 또는 코인들이 발행이 됐을 때 또는 교환이 됐을 때 아니면 예치하고 있느냐, 보관하고 있느냐,
라는 이 특징적인 민사 거래 구조상의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간파해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 이런 규제 설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겠느냐라는 의견도 물어오셨고요. 사실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매일 바뀝니다, 생각이.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다층화된 규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 너무 촘촘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러프하게 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그 규제 지체 현상에 대해서 그래프 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법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지체가 돼서 규제 공백이 생겨도 안 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자율규제 말씀도 주셨지만 이 시장 신뢰 보호 또 시장의 안정적인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와 그리고 전문 투자자급의 여러 이용자들 그리고 전혀 이 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면서 그냥 단순한 그 투자 호기심으로 들어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고려 요소들을 조금 기준화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